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교회가 뭐 교육, 문화 이끌면서 네. 정말 교회 부흥하면 그 사회도, 지역사회도 부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교육과 문화의 주도권이 이제 세상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서 그냥 학교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저는 네.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교육은 세상에 맡겨놓고 그다음에 믿음을 심기를 바래요. 맞아요. 그죠? 그건 그래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냐고요. 안 욕심꾸러기죠. 되지. 욕심꾸러기. 왜 그 예. 세상 이치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면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교회 주일학교 1시간 갖고 그 믿음이 제대로 서지나요? 힘들죠. 안 예.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렇지. 네, 예, 네. 예. 오늘은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해서 세운 기독교 대안학교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오래해서 준비했거든요. 네. 학교가 세워진 건 얼마 안 됐어요. 네. 올해 3월 달에 세요.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서 제일 막내일 거예요. 네. 따끈따끈한 학교예요. 원주 세인교에서 설립한 세인기독학교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방금 그 소개해드린 원주 세인교회가 세운 세인기독학교 교장 홍동희 장로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장로님, 홍동희 장로님, 예, 선생님 대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기독학교 5학년,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무부장으로도 네. 섬기고 계시네. 네, 아우 반갑습니다. 바쁘시네요. 네. 자, 그리고 학생 대표네요. 우리 학생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인 기독학교 다니고 있는 6학년 정주아입니다. 주아. 정주아 네. 학생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부형 대표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2학년 학부형인 김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예. 야, 자 그렇다면은 네. 세인기독학교 원주 세인교회에서 최근에 설립한 기독대안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소개 부탁드릴게요, 교장 선생님. 예, 네, 저희 세인기독학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의 세인교회가 세운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네. 예. 그 이름이 세인 그러는데 그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영성을 그런 품은 뜻이에요? 네,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영성뿐만 아니라 영성의 인성, 지성, 예.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자.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라는 목표로 금년 3월에 탄생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네.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준비 학교. 저희가 학교는 금년 3월이지만 97년도에 세인교회를 창설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꿈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97년부터. 네. 오. 그래서 저희는 그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그 학교를 세운 세인교회 본당 앞에 그 왼쪽에는 교육 강국의 꿈,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세상을 바꾸는 교육 공동체라는 큰 플랜카드 걸개가 걸려 있는데요.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전교인이 기도를 합심해서 네. 그 결실을 맺은 게 저희 세인 기도학교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취약 대상 아동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학교가 개교하기를 꿈꿔왔고요. 예. 많은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가고 싶어 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네. 걱정거리가 뭐냐면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이니까 예. 별 뭐 다른 걱정을 안 하는데 예. 기존의 학생들 기존의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 정도 들었을 거고 친구도 또 있을 친구도 거고. 있고 네네. 근데 그걸 또 떠나서 저희 학교로 오려면 상당히 부모님들 생각과 달리 아이들을 설득을 많이 그렇죠. 해야 될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친구 못 떠나요, 요즘 예, 애들은. 이번에 온 아이들 보니까 상당수가 오히려 부모님을 졸르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아이들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몇 명이에요? 18명입니다. 18명?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네. 이제 아니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저기 부모님을 설득해서 온 친구가 주아 학생 아닐 거예요. 중학 6학년이라고 그렇죠? 했죠? 예?
네. 부모님 설득해서 왔어요? 네, 저는 쪼랭이 잘랐는데 세인 기독학교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엄마 아빠랑 저랑 저 동생이랑 다 다니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봐요. 아니 근데 세인 네. 기독학교의 자랑거리가 많고 많은데 특히 도서관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애들에게는 네. 진짜 이거 어떻길래 그래요? 도서관을 저희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요즘에도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면 그 등교 시간이 8시 40분까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8시 이전에 1시간 이전부터 막 아이들이 학교를 와요. 뭘 줘요? 주지도 네, 않는데. 마침을 주나요? 왜 왜 이렇게 이렇게 일찍 일찍 와요? 와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발열 체크할 때 이름이 쭉 쓰여져 있으면 내가 네. 몇 번째라는 걸 또 순위를 또 세봐요. 그 다음에 더 일찍 올려가거든요. 왜 그렇게 일찍 오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교실에 책가방을 놓고 전부 도서관으로 몰려갑니다. 네. 아, 점심시간,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요. 예. 학교 수업이 끝나도 집에 안 가고 도서관에서 몰려 있습니다. 도서관이 대체 어떻길래 그래요? 뭐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도서관 하면 우리의 그 선입견이 있듯이 예. 그런 그걸 다 모습이 깼어요? 아니라 네. 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도서관입니다. 예. 아. 그래서 거기서 뛰어다녀도 다치지 않을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네. 미끄럼틀도 있고 실내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암벽 등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도 책만 보는 데가 있고요. 아니에요? 도서관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지치면 누워서 책도 볼 수도 있고요. 아 지치면 보는구나 책을. 아 책을 보러 도서 가는 게 아니라 놀다가 네. 지치면 책 아니 볼 수 근데 책도 있도록. 누워서 봐요? 네,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앉아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옆에서 아무리 쿵쾅거리고 놀아도 또 책에 빠지면 예. 다른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또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맞아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예.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의력 인재만이 인공지능을 대체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죠. 그래서 이 창의력은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발현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어디 가서나 우리 도서관을 자랑을 제일 먼저 합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알았어요. 요거는 예. 조금 이따 다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교사 대표로 나오신 이정은 선생님, 처음 기도 준비할 때부터 같이 계셨다고요? 네. 어떻게 기독 대안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아이들과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영어 캠프도 같이 진행하면서 아이들 많이 만났는데요. 네. 그때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분께서 이제 아이를 정말 종교를 뛰어넘어 예. 교육열이 어머님들이 좀 있으시니까 네, 네. 이제 부모님들이 아 종교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영어 교육이 잘 돼 있고 좋은 사립학교를 보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는 걸 보시고 아 우리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자라고 그때부터 아예 구체적으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원주에 네, 원주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대안학교 네. 영어를 하는 네, 사립학교. 사립학교. S 학교죠. S로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나 그거 사립학교가 알겠다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죠? 네. 저도 어렴풋이 네. 네. 제칠한 식교에서는 네, 그죠? 맞아요. SS. 맞아요. 네. 거길 보내려 그래요? 네, 모르니까? 거기를 알고도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이 잘 되어 있고 가면 아이고, 아이들이 뭐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네, 영어 교육도 잘할 수 있고 이제 시설도 좋고 원어민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걸 보시고 그걸 보고 안 마음속에 되겠다 싶어갖고. 네, 안 되죠. 정말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세인교회 목사님이 네. 이거 학교 세워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서 예. 아이들이 저희는 교회에 와서 많이 머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학원을 먼저 좀 시작해야겠다. 네네. 아. 그래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 네. 초등, 중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2018년, 19년까지 한 8년 정도를 운영을 했거든요. 8년이나? 8년 정도. 오. 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까지 거기서 같이 아이들과 공부도 했지만 학원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예.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지 학원은. 네,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좀 느끼게 됐고요. 네. 또 거기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인데 뭐 어때요? 라는 말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저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어서 그때 기독교 교육을 다시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다니면서 학원 운영과 대학원을 같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정은 잡아줘야지. 선생님께서는 네. 이 학교 전에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학원으로서의 한계. 네.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크셨어요? 일단은 교회에서 하는 학원이라서 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원은 일단 보내실 때는 성적 향상을 그럼. 목적으로 네, 보내시는 네, 네, 거예요. 야, 그건 그렇다 진짜. 네, 그죠? 상담을 할 때도 아이가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부형들은 성적, 네, 우리는 복음. 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학원은 그만두게 되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그렇죠. 있는 네, 네, 곳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고 또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예, 예. 중학생이었어요. 예. 특목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점수 차이를 내야 되니까 시험 난이도가 좀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학교에서. 네.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셨을 거다라고 학생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가 듣고 선생님 저희는 특목고 가는 아이들 들러리인가요?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공부를 워낙 안 해서 선생님이 그러셨을 거야. 너네 공부 좀 하라고 그냥 자극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실 거야라고는 했지만 그렇지. 그렇게 한 말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좀 그럼, 그렇죠. 네, 입은 것 그럼요. 같고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 저 그냥 공부 안 하고 대충 가서 찍을래요? 뭐 어차피 점수 차이 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하는 상위 5%, 네, 크게 잡아야 10% 아이들을 위한 교육. 네, 나머지는 들러리. 사실은 아이마다 네. 빠른 애도 있지만 네. 느린 애도 있고 그럼, 속도가 다 그럼. 다른데 맞아요. 좀 애는 기다려주고 좀 진득하니 좀 봐주면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아이까지 이 시기에 똑같이 잣대로 그럼. 그 점수를 교육이- 줘야 되니까 네. 이 아이를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아유, 네, 참 쉽지 속상하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이들 스스로의 본인이 느끼기에도 저 친구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예. 원래 잘하는 아이라서 저랑은 달라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학업이라는 트랙 위에서 저 친구는 너보다 좀 먼저 달려서 좀 앞에서 달리고 있는 것뿐이다. 너는 늦게 출발해서 뒤에서 가는 거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예, 예. 원래부터 우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게 다르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줬지만 공부를 하면서 여러 고비들을 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본인은 열심히 하다가도 예. 지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있죠. 네,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너무 힘들어. 나 공부 그만할래. 아니면 나 이제 안 하고 싶다고 그만두고 싶다고라는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은 그 학생을 좀 잡아주고 같이 이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 너가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힘들어하고 이제 계속 와서 찡찡찡찡 이렇게 예. 하니까 되니까. 이제 그게 부모님도 보기가 힘드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을 하셨을 때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한 거,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예. 친구들한테도 좀 상처를 받은 상태라 네. 너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를 함께 못 넘겼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때 느낀 게 학생과 교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가정이 당연하죠. 전체가 맞아요. 변화가 되려면 네. 이렇게 기독 학교가 함께 하여서 예. 교회랑 학생과 교사가 함께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저 학부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네, 맞아요. 아마 세인
다른 학교에서도 그거 할 거요? 학부형들 네네네. 준비되어 있어요. 있죠? 해야죠. 예, 예. 있을 거예요. 예, 예. 음. 자, 우리 정주아 학생 대표. 네. 일반 학교도 다녔다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세인기독학교를 오고 싶었어요? 6학년까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세인학교가. 네. 근데 어. 저는 솔직히 제가요 살짝 엄마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 살짝 엄마 아빠랑 살짝 떨어지고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게 어딨어요. 엄마 아빠 많이 좋아해야지. 엄마 아빠랑 떨어지고 나도 우리 딸이 살짝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속상할 것 같은데 서운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거죠? 네 많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지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제가 2주에 한 번 또는 3주에 한 번 오니까 예. 제가 다니던 이 많이 정렸던 교회도 많이 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기독학교에서 다니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다니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응. 동생은 이미 막 하고 싶다고 막 엄청 찡찡대던 상황에서 동생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 응. 저까지 가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이고. 걱정을 우리 조금 주아는 했었어요. 큰 딸이구나. 어. 저희 작년 12월 첫째 주에 있었던 오픈데이가 있었어요. 세인기독학교를 경험해보는 그런 하루였는데 그때 가고 나서 저는 정말 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니 그 짧은 그 오픈 학교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난 이 학교를 다녀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됐던 하루 거예요. 만에. 저는 여기서 배우는 게 세상에서 배우는 학교의 방식과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선은 배우는 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공부를 잘하려고 예. 대학에 가려고 아이들 가르치지만 기독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그렇지. 다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또는 하나님이 알아간다는 예. 교육 방식이 정말 색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저 주아 모태신앙이에요? 네, 혹시 그렇구나. 아버님이 목회자예요? 네. 또 아니 그러니까 다르네. 6학년이 벌써 창조 세계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저 이제 6학년이지만 중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한대요? 중학교도 계속 다니기로. 세인학교에서 중학교 만들어준대요? 네, 그 고등학교 때는 만들어주신 다녀야죠. 그러면은 멋있다. 이 세인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점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특히 과학 과목이 제일 재밌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응? 알아가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 예. 세상에서는 막 진화론 뭐 그런 네. 것들을 그렇지. 많이 막 말하는데 창조 세계 얘기해야 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배워가는 그런 시간. 예. 그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렇구나. 아 제대로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 김혜정 집사님은 자녀가 아까 저 세인학교 몇 학년이요? 2학년. 2학년. 이 학교 왜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세인학교를? 제가 그 21살과 19살 두 아들이 더 있거든요. 네? 위로? 네네. 지금 그럼 막둥이는? 9살입니다. 좀 차이가 나네. 이 10년을 네. 와 늦둥이. 네, 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큰아이 둘을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맨 처음에 어린 나이에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됐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세상적인 그런 시선에서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예. 두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열심히 키우니까 잘 하더라고요. 뭐 네네.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 분위기가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그런 사립학교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예.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잘하니까 거기 보내고 싶은데 신앙관하고는 맞지 않고 아까 이제 얘기한 그 S학교? S 네, 학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보내고 싶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갈등이 마음이 많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 마음에 이제 기도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포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교육관과 뭐
신앙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뭐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가 교육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교를 그럼. 하시던 중에 아니, 보낼 때가 있고 안 보낼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인 기독학교를 이제 이렇게 하자.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우리가 하자.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럼 여기를 보내면 되겠다. 이제 뭐 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빨리 안 만들어졌죠. 네, 네, 빨리 만들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아이들을 커가니까 이제 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방법이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다른 엄마들이 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되게 열심히 키우던 중에 이제 막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큰 아이들이 두 그런 방법으로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다르게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가 큰 아이가 잘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잘하면 좋은데 쭉 잘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있겠죠. 그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아이가 이렇게 꿈이 없고 뭐 이렇게 뭐 비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아이가 이렇게 무너지는 무너져요. 네, 아. 그런 공부도 경험을- 잘했던 아들이. 네네.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걸 옆에서 보는 저는 갈피를 같이 못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교육이 뭐부터 교육이 됐어야 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가 예. 이제 세인 기독학교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서 저기밖에는 답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독대안학교. 네, 그래서 큰 아이 둘은 이미 늦었지만 막내는 건져보자. 축복의 통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정말 선물처럼 저한테 오고 축복의 통로로 세인 기독학교에서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요? 적응도 잘하고요. 예배도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수 있을까? 저 아이가 얌전히 앉아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2학년이니까. 아유 이 철부지가 네. 방해나 안 할까 막 네. 이런 걱정도 아니, 그래도 하고 다 잘해. 어떻게 잘 적응해요? 너무 재밌어하고요. 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살고요. 집에 안 도서관. 오고 싶어요. 그래서 돌봄 야. 교실 해달라고. 그래서 돌봄 교실하면 2시간 늦게 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돌봄 교실 아니, 해달라고. 이것이 엄마를 배반해? 야. 집에 안 오고 싶어. 자랑거리 있잖아요. 와. 세인 기독학교의 자랑거리 아까 도서관. 네. 도서관 구경 가요? 네. 자, 일단 세인 학교. 기독학교. 네. 가보지요. 우와. 아니 이 건물이 뭐예요? 네, 혁신도시에 세워진 세인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뻐요? 네. 오. 이게 무슨 좀 선수하네? 입학식 때 학생들이 네. 다짐선서합니다. 아니, 이거 이게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아이들을 위해서 세족식도 입학식 해주셨군요. 때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 아이들이 세족식의 의미를 알까? 아유 알 거예요. 나중에는 알겠죠. 지금 이게 수업 시간에 무슨 공부. 골든벨 퀴즈하고 네. 이거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워낙 교회가 아이고. 좋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저 기도하는 모습 봐요. 아유 무릎 꿇고서 그래 기도는 무릎 꿇고 있어. 그래서 1층 바깥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 네, 어. 교회 앞마당에. 네. 하하. 여기 교실이고요. 저게 이제 야, 이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에요? 놀이터 도서관이라고. 놀이터 도서관. 네. 우와 어. 벽에 저 클라이밍. 아이들이 서로 먼저 누워서 책 보는 게 이거구나. 그러네. 야, 야. 편하겠다. 야 좋겠어요 정말. 이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더 궁금하면 직접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세인 교회에서 이 세인 기독학교를 설립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저희 목사님의 그 꿈이 네.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세상을 품고 싶으셨대요.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인이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고 젊었을 때 그 선교지 같은 목회지를 찾고 싶어서 예. 찾다가 이제 강원도 원주의 그 어둑한 지하에서 이제 첫 목회를 시작을 하셨죠. 근데 원래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선교와 교육 예.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주가 참 살기 좋은 도시인데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기독교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 그게 이제 97년 11월 달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맞죠. 네. 그래서 유치원부터 노인 대학, 예. 유황 시설까지를 만드는 커다란 비전타운 건립의 꿈을 그때 이제 가지셨죠. 그래서 개척 때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 오시면서 예.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룬 결과가 저희 이제 세인 기독학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기도는 벌써 내가 계산해 보니까 97년도. 24년 전부터 기도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학교가 막상 시작됐을 때는 장로님이 교장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떠세요? 실제로 시작해 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세요? 아마 기독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겠지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두 번째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예. 네. 근데 이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97년도에 그 어둑한 지하에서 지금 이 혁신 도시의 이 성전을 옮기기까지 예. 무슨 재정적으로 뭐 튼튼해서 옮긴 거 아니다. 예. 기도에 맞아요. 힘쓰고 맞아요. 예. 열심히 노력하면 다 채워 주시더라. 그래서 저희도 재정적인 문제는 그 말 믿고 열심히 행하고 있고요. 교육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더 샘물학교 동탄에 있는 네, 네. 저희 동역자로 나서서 아낌없이 저희들 지원해주고 계세요. 예. 네. 그 이찬영 목사님이나 고문영 장로님, 뭐 이정미 교장 선생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오랫동안 또 연수를 받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커리큘럼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도 같이 배우고. 예. 그 지금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손 내밀면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든든한 동역자가 있고요. 또 저희가 학교에서 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학부모에서는 학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학교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요. 학교의 각 분야별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예. 늘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가정, 교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저희는 뭐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까 그 사전에서 우리 잠깐 봤지만은 그 입학식 때 세족식 했잖아요. 예. 어우, 입학식 때 세족식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은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뭐 지금 개교한 지 불과 뭐 한 달 얼마 안 조금 됐어요. 넘었는데 그래도 뭐 신입생들이야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걸 못 느끼고 이제 들어왔지만 기존에 다니고 있던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좀 그럼. 변화가 아니, 보이던가요? 선생님들이 무릎 꿇고 내 발을 씻겨? 이거 아이들은 저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세인교회에서 오랫동안 성도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네. 그 과정에 아이들도 이제 기도학교에 대한 꿈이 컸죠. 예. 처음에 제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그 18명의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서도 매일 뛰어놀고 책 보고 하면서 그 도서관 끝이 제 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유리벽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안이 다 보이고요. 저도 앉아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아이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문 열고 제 방에 네, 들어와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스크를 써서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데다가요. 네네네네. 뭐 읽는 거야, 뭐 아이들끼리 읽는 하는 거. 얘기는 잘 못 알아듣는 그래 얘기가 못 알아들어요. 많아요. 특히 우리 저 집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침에 독서 시간에 책을 들고 와요. 네. 그래가지고 오면은 처음에는 제가 저보고 책을 읽어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고 옆에 의자에 앉으래요 이렇게. 앉으면 책을 펴놓고 자기가 막 읽어요. 설명해주고. 아, 교장 선생님 가르쳐 주려고 온 예, 거구나. 귀엽다.
아유 귀여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저하고만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줘야죠 또. 교실에 가면 또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하도록 기다려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우리가 섬기듯이 아이들을 네. 뒷바라지하면은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예. 있는 훌륭한 그렇죠. 예수님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이정은 선생님, 네. 그 기도를 그동안에 오래도록 함께 시작하시면서 이제 학교 시작됐거든요. 네. 이제 뭐 보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네. 그래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아주 네. 언제예요? 보람 느낄 때가? 얼마 안 돼서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요. 아이들이 일단 본인들이 미디어를 절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뿌듯해해요. 그래요? 네.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요? 저희가 이제 원래 입학할 때부터 미디어는 금지다. 그래서 그 미디어 때문에 아직 입학 결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게 제일 큰 네. 걸림돌이죠, 아이들은. 네.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있고 예. 또 본인이 보고 온 날은 저 이거 보고 왔었다. 이제 얼마 동안 어떤 내용을 봤다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이 하는데요. 스스로 그것들을 잘 절제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집에서 이제 뭐 다른 가족들이 보고 있으면 이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아이들이 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새벽같이 등교를 너무 학교를 즐거워해서 새벽같이 오는 거. 너무 일찍 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8시 전에는 학교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아이들한테 안내를 했어요. 왜냐면은 보호자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오면 안 그렇죠. 돼. 네, 얼마든지 아이들을 봐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병이 나니까 너무 그렇지. 피곤해서 잠도 자야지. 푹 자야 병도 되는데. 나고 그럼 잠도 잘 있어야지. 이병이 나요. 네. 학교 너무 일찍 올래니까. 입병이나? 네, 너무 일찍 오고 늦게까지 있고 싶어 하고 어. 그래서 입병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피곤해. 모습들도 너무 예쁘고요. 네. 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입술도 너무 예쁘고. 예. 음. 꼬물락꼬물락. 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저희 반은 또 1분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 통성 기도하는 게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마음들이 점차 아우, 이뻐라.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예. 보일 때가 가장 예뻐요.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아이, 선생님 말씀하실 때 눈에서 그냥 별이 뿅뿅뿅. 그러니까 이뻐서 지금 5, 6학년 두 반을 담임을 하시는데 네. 어려움은 없어요. 애들 이름도 다 외우셔야 되고 또 애 특성상 또 이렇게 네. 더 많이 이제 신경 써줘야 그거 다 되는 애들도 아시겠지. 있잖아요. 몇명 아닌데. 저희가 전교생이 18명이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네. 한 반에 한 5명 뭐 이렇게 돼요. 18명 다 알겠다. 네, 다 알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학년이 지금 섞여서 합반으로 수업을 해도 그렇지. 서로 학년이 좀 달라도 서로가 배려해 주는 부담 모습들이 없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도와주고. 네. 그래서 선배를 보며 후배를 보며 배우는 것도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의 모습에서 배우는 게 더 그래? 많은 것 맞아, 같아요. 관계 맞아. 속에서. 네. 예. 우리 주아 양. 그 다른 학교 다녀봤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세인 학교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무슨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질문할게요. 미디어 사용해요? 저기 휴대폰? 아니요. 안 해요? 그 전에는 저는 그 전에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버님 그 목사님 못 쓰겠구나. 아빠는 별 상관이 엄마가 엄마가 절제를 절제시켰어요? 어.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우선은 욕은어 비속어를 학교에서 금지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학교 그거 허락하는 학교 없어요. 근데 애들이 지들끼리 쓰는 거야 원래는. 금지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 학교 원래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못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자기들끼리 언어가 비속어죠. 부모님도 모르게 선생님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쓰잖아요. 자기들끼리 쭉쭉 주아도 튀어나오고. 써봤어요? 저도 일본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게 욕해봤어. 입에 붙더라고요. 입에 붙어. 그런데 전체 학생들이 서로 있을 때도 안 쓰더라고요. 아 생각에서는 눈에 띄게 세인기독학교에서는? 줄었어요. 네. 쓰면 안 되지. 눈에 띄게 줄었고 음. 그리고 미디어 사실은 핸드폰이 없었지만 음. 제가 그 패드가 있었어요. 패드였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미디어에서 예.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배우는 대신 예.
기독학교에서 청세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네. 이 교육의 효과지만은 저 학교에서도 얼마나 큰 보람이겠어.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저 김혜정 집사님 학부형 대표 아까 큰 아들 둘은 이제 저 기독학교 놓쳤고 이제 막둥이, 네. 늦둥이, 늦둥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20살 넘는 기독학교라도 있었으면 좋겠죠. 네, 절실합니다. 근데 얘 저기 2학년이잖아요. 네네. 지금 그 어떤 변화가 있어요? 사실 이제 큰아이 둘이 있다 보니까 예.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에 홍수 속에서 아이가 살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친구가 유튜브고 게임 뭐 이렇게 동시에 다 해야 되는 아이였어요. TV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손에는 게임기를 들고 뭐 이렇게 이제 이거를 끄면 이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끄질 않아요. 일단은 멈추고 시도를 하죠. 협상을. 엄마, 내가 지금 이걸 멈추고 얼른 공부를 하고 이걸 다시 연결해서 보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네. 그 댁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네, 집들이 많이 그것 그렇죠. 때문에 문제예요. 부모하고 근데 싸우는 이유가. 그 애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엄마 중에 하나예요. 미디어를 과연 하루에 3시간도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의 총량을 3시간으로 제한을 해달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네,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럼 하루에 30분인데. 그렇죠. 네, 불가능하죠. 저희 집 기준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예. 학교 가기 전날 이제 세족식을 하고 와서 예. 이제 마지막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누가 그래요? 제가 이게 마지막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엄마 이제 그랬어? 네 예. 그렇게 얘기를 입학하니까 이제? 했는데 정말로 그 학교를 가기 시작한 날부터 리모컨과 이별을 하고요. 어머! 막둥이가? 전혀 리모컨 금단 연상 없어요? 없어요. 애가 손을 덜덜덜 떨거나. 처음엔 좀 짜증을 내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아가 옆에 손 떨었대요. 금단 연상이 있었어? 손을 떨었어? 웹툰을 끊으니까 웹툰을 끊으니까 손이 떨렸어? 네, 지금 그리고- 괜찮아요? 네, 옆에서 이제 형이나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이제 큰아들 둘은 이제 이렇게 웹툰을 끼고 이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네네. 미디어를 절제하라고 저희 오히려 가르쳐요? 네. 막둥이가 네. 형들한테? 미디어 절제할 줄 알아야지. 밥 먹는 시간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럼 이제 형들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하죠. 예. 아우 진짜 며칠이나 됐다고 네 그런 반응을 근데 보여요. 밑에 애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지.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하지. 그리고 이렇게 치워요. 네, 그래요? 보는 앞에서는 이제 미디어 절제해야지 이러면 이제 그 순간에 어.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고 그래서 절제를 같이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게 옳은 거니까. 맞아요. 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전혀 안 보던 아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열심히 읽고 학교를 가요. 선생님들에게 그 책을 좀 앉아보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 조장 선생님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 집 그래서 아들이. 집에서 책을 막 2번, 3번 같은 책을 막 읽고 가고요. 어.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언을 낭독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유튜브랑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한글을 좀 늦게 뗐어요. 그래서 네. 아직 빨리 읽지를 못해요. 천천히 읽는데 그 천천히 읽는 그 속도로 아침에 잠언을 낭독을 해줘요. 네, 그래서 막둥이가. 아침에 이제 잠원을 저에게 먹여주죠. 아침밥 대신 저는 밥을 먹이고 이제 아들은 저에게 말씀을 잠원을 먹이고. 네, 그래서 선물 맞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얼마 안 된 시간 동안 이게 이런 변화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한 달.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조금. 그 얘기를 너무 네, 많이 그죠? 들었어요. 행복해 그래서 보이신다네. 주변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자기가 제일 행복해. 자기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수혜자야. 네, 맞아. 봐봐, 괜히 저기 사립학교 어쩌고 해갖고 에이, S 그럼. 뭐 S 학교 보냈어 봐요. 지금 얼마나 그 신앙적인 갈등이 오고 맞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절대로 있어서는 맞아요, 안 돼. 맞아요. 예, 예. 네. 자, 우리 이정은 선생님, 다음 세대 위해서 왜 기독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사랑 학생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하시려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네. 저희 학생도 교사도 가정도 학교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세울 수 있는 기독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 우리 가끔 하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뭐다? 필수. 네, 네, 필수. 맞아요. 네, 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려면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맞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 세인교회에서 97년도부터 이 학교를 세우는 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도 24년 기도했어요. 이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왜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 좀 해주시죠. 방금 필수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네.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 인간 고유의 가치, 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요즘에 이제 흔히들 매스컴에서도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대면보다는 비대면에 적응해 가야 하고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사물 인터넷 이러한 기술들이 각 산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예. 우리 자녀 세대에는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산다고 하거든요. 네.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보면은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예. 이 물질을 생산할 때 표준화하고 정형화하고 획일화해서 대량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 풍요 시대, 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도 획일화된 체제 속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적자 생존의 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그 이세돌 구단의 사례를 봤듯이 이제 각기 다른 분야에서도 예. 우리가 누렸던 많은 분야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인간만이 인공지능이 아닌 예. 인공지능과는 상관이 없는 예.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 고유의 가치, 맞아요. 인간의 네. 본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일반 교육 학교에서는 이제 창의력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동안의 공교육에서도 창의력 교육 많이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뚜렷한 결과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 고유의 가치와 관련된 역량인데요.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영성, 뭐 인성, 지성, 문화적 소양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를 갖추는 것인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거를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영성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바람이 이제 저희 세인 기독학교가 예. 야, 참 건강하고 바람직한 기독교상을 정립한 학교구나. 정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고 우리 아이가 다니면 참 행복해할 것 같다. 예. 이런 평가를 받고 싶고 네. 그렇게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예. 교회마다 이제는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웬만한 거는 사실은 저 AI가 다 우리 사회에 우리 사람 대신에 일을 처리할 거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네,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요.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교육이 1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1등 배출을 많이 한 학교, 그 학교가 돋보였는데 이제는 인간성 회복.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한 그 모습의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그래도 계세요? 막내 덕에 오늘 대표로 나오셨어요. 네, 네. 네, 그 일단은 하나님을 좀 많이 아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차곡차곡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은사를 또 발견하고 예. 그 은사를 이렇게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정말 그 은사대로 잘 쓰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복이 그런 사랑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예. 네 이런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네, 네. 사실 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교육이라는 건 일반 학교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또
또 그게 또 자연스럽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 교육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저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확신이 안 쓰신 우리 학부형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지금 다 키워보셨잖아요. 위에 두 아이는 일반 학교에서 키워보셨고.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 부모들이. 사실은 반대로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신앙관을 가진 아이로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 예. 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아이들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내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되겠지. 근데 이런 한번 사춘기 때 한번 무너지니까 회복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회복이 안 되고요. 힘들고. 아이한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였나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나? 예. 이것이 안 되니까 아이가 정말 신앙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이게 사춘기가 되면서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런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자존감이라는 게 결국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생겼던 자존감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그나마도 아들이 공부 잘해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학교에서 경쟁하던 아이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 성적이 좀 맞지 않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계속 이제 그 입시도 계속 바뀌고요. 계속 바뀌는 중에 정말 뭐를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이제 어떤 장로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선행을 열심히 시켰는데 없어지기도 해요. 갑자기 과목이. 네. 선행을 열심히 시켰는데 갑자기 미적분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고 막 미적분을 열심히 했는데 확률과 통계를 해야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런 우리 기가 막혀.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믿는 있더라고요. 학부형들이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를. 네. 그 얘기 하시려고 했죠? 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선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아멘. 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래. 네, 그거를 바람에 이는 파도라 그랬어요. 그죠? 네. 출렁출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키즈라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먹여야 할 때 정말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꼭 잡으시라고 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더 늦으면 예. 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처음에 네. 그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 1시간 갖고 충분하다면 사실은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 없어요. 그랬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 편한 네. 아니 정말 예전에 뭐 우리나라의 그 부흥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애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송 돌기도 하고 그럼.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맞아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만큼 발전시킨 거는 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만든 미션 스쿨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네. 미션 스쿨로 인재들을 키워냈기 때문이고 그게 이제 좀 변했잖아요. 네. 변질됐으니까 새롭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자는 얘기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저 세인 기독학교 네 분의 아주 저 은혜스러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했어요, 사실은. 네. 3월 달에 개교했기 때문에 전국의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 가장 막내예요. 네, 네.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아마 많은 인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배출할 걸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이제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기도하죠. 그럼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이게 응답하고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네네. 이게 세인 기독학교가 기도를 24년 하고 응답받아서 세워진 학교예요. 네. 그렇다면 네. 많은 분들께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더 작은데 규모가 그래서 아이들도 몇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 몇 없어도 그 아이들이 그 뭐 어디로 사라지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거기에 학교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의 다음 세대가 있어도요. 네. 학교는 가능합니다. 네. 지금 기도하시는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또 저 기도 후원자들 계실 텐데 CTS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 드릴게요. 네네. 그 사이즈에 맞춰서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네.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다 드리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대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